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공연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이게 가장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아이들이 학습할 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무대 위에 서서 조명을 받고 와이어리스를 차고 그리고 무대의 뒤편에서는 스텝으로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인 체험학습이 될 수 있다? 네. 제가 이전에 다른 교육 활동과 다른 점은 가장 큰 점은 공교육 안에서 실행이 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예술 교육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하고 싶어서 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예술 강사가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비협조적인 친구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 친구들한테 어떠한 예술 경험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전 좀 힘들었는데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한 반에서 하나의 뮤지컬을 만드는 거는 뮤지컬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공동체의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한 반이 한 팀이다 라는 걸 일깨워주는 작업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공연을 만드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도 있어야 하고 연출도 있어야 하고 또는 무대나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 스텝이나 어떤 뭐 포스터를 디자인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역할로서 참여하고 그 참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의 작품을 함께 만드는 팀이다. 이걸 좀 학생들에게 나누는 작업이 좀 중요하게 필요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 안에서 예술교육이 이루어졌을 때의 특별한 점 또는 중요한 점은 저는 학교의 교육 목표랑 그리고 학교가 학습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이끌어낼 것인지 무엇을 이끌어내기를 원하는지 그 목표가 제가 하는 교육 내용과 일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목표가 창의성일 수 있고 또는 요즘 집단 이기주의 인성교육 중요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학교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걸 교육 내용이나 어떤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술가 또는 전문가잖아요. 공교육에서는 뭐 보컬이나 아니면은 무용이나 또는 뭐 연기나 테크닉적인 어떤 향상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인적인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예술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를 먼저 확실시하고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서 서울로 왔는데 연극영화과 전공을 하게 되면서 그런데 지방이다 보니까 예술교육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예술교육은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글짓기를 하는 그 수업이었는데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주체성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짓기 보니까 글짓기 실력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한테 무엇을 해야 될까? 칭찬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뭔가 글짓기에 대한 어떤 이론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예술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뭐 뮤지컬, 영화, 뭐 웹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문화 혜택을 조금 더 받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한테 훨씬 더 다양성이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예술교육을 내가 받았었나? 이게 조금 이제 아쉬웠어요. 예술교육 혜택을 별로 받지는 못했었구나. 네.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지금 학교로 나가서 하는 이런 수업을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예술교육을 언제 받았었지를 생각하면은 제가 전공 수업을 할 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전공생으로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연기를 잘하는 스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에 대해 좀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사람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너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성격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자기 분석을 먼저 시키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었고, 아, 나는 이걸 좋아하고 아,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저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저는 결국에는 저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예술 교육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제가 좋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사실 시작한 측면이 커요. 아무래도 전공을 했고 예술 교육을 졸업하자마자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다고 할까요? 엄마들이 꽃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왜 꽃사진을 찍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벚꽃이 피면 벚꽃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마음속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냥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석사과정 마쳐야지, 석사과정 마치니까 박사과정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욕심 때문에 계속 달려오기만 하다 보니까 예술을 즐기는 거나 향유하는 것 자체가 전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치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 예술 교육을 통해서 저렇게 즐거워하고 감동받고 때로는 짜증을 낼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내가 그런 행복감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의무적으로 예술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더욱더 내가 사랑해야만 이 아이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일상생활에서부터 소중히 여겨보자. 꽃사진 찍는 것도 예술적인 행위이고, 아니면 내가 길거리에 가는 공연을 봤을 때 공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예술의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업, 평범한 수업 자체도 예술적인 행위, 특별함이 될 수 있구나, 소중함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저의 삶을 변화하게 시킨 것 같아요. 네. 저에 대해 알게 되고 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참여자들과 함께 예술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삶에 있어서 제가 조금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기억들을 추억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제 예술 수업을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람들만이, 또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아까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내 삶 속에 그런 평범한 일상 속의 한 부분이 국자로 떠가지고 이렇게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 내 의미, 정서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만 담으면 그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듣는 너도 예술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하거든요. 네. 제가 2019년도에 학교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팀별 활동으로 했었는데 그때 잡았던 주제가 나는 예술가다 였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다 예술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제 수업을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모두가 예술가고, 하지만 아직 그 기질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조금의 순간을 건드려주는 거죠. 이거 해보면 어때? 이거 해보니까 어때? 끊임없이 그 극적 긴장과 극적 갈등 안에 학생들을 집어넣게 하고 그 몰입 안에서 경험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것도, 이런 연기의 한 부분도 나한테 되게 내가 흥미있어 하는구나, 재밌구나, 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무대가 그렇게 겁낼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동체 활동에서 많은 역할이 있으니까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한다거나 팀 안에 팀원으로서 소속될 수 있게 좀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오디션을 볼 때가 있는데 오디션을 보는 첫 번째 순서는 항상 저는 제가 먼저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준비한 연기를 하니까 겁내지 말아라. 그냥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보여주고 네, 그렇게 아이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배워가네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학생들 이름 불러주기, 이게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팁은 적극적인 애들이 아니라 소외된 애들부터 먼저 불러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양적인 횟수를 늘려서 많이 불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 학급에 2-3명을 염두를 해두고 있어. 그럼 그 2-3명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왜 칭찬을 해도 잘했어 이것보다는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기뻐 이런 식으로 공감적인 언어나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업과 관련 없는 명확한 근거를 대서 이름을 불러줘도 좋은 것 같아요. 너 머리카락 자른 거 아니야? 내가 착각했나? 이쁘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말이 없는 학생들은 일부러 가요. 수학책을 펴놓고 있어. 그러면 야 유미야 오늘 요즘 수학책 수준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아이가 100% 그 다음날 앞에 교탁 앞에 딱 와 있어요. 수업하기 전에. 그래서 소외된 아이들부터 이름을 불러주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선생님은 널 눈여겨보고 있어. 이거를 알려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정답일세. 네. 제가 아무리 촘촘하게 계획을 해도 수업의 현장에서는 항상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운 순간은 항상 생기고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제가 많은 학기를 지나진 않았지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성취감으로 남는 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라. 저는 이제 무대 예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 저희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영상으로 촬영해 주세요. 라고 해서 영상이요? 어떻게 뮤지컬을 어떻게 영상에 옮기지? 라고 해서 영상을 제가 공부하면서 하고 그렇지 영화 수업을 하듯이 영상의 앵글 이런 앵글도 있어 얘들아 이러면서 함께 애들이 앵글 공부하고 그리고 군무를 찍을 때도 뭐 이런 앵글 저런 앵글 그리고 녹음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는데 정말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다시 그런 학교가 또 무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영상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감히 신규 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전하고 싶은 어떤 팁이 있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공감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업 내용도 선정을 해보고 조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그로 인한 학생들의 피드백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받아보고 특히나 신규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한 내용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애들도 다뤄야 되지 수업 내용도 내용대로 전해야 내 학습 목표가 이루어지지 뭔가 나도 전문가로 보일 수 있지.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은 초반에는 조금만 이렇게 덮어두고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팀 티칭이잖아요. 임장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임장 선생님들의 피드백, 평가, 거기에 따르는 학생들의 피드백까지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나의 수업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럼 선생님께서 선생님 저 오늘 수업이 어땠나요? 애들이 어려워할까요? 이걸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선생님 뒤에 애들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게는 또는 선생님
제가 약간 특수 학급이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 활동할 때 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피드백 해주시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런 피드백부터 내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 요게 신입 예술 강사분들이 조금 하나의 팁? 수업을 좀 잘 진행하기 위해서. 네. 근데 저 되게 공감돼요. 네. 임장하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맞아요. 대본을 쓸 때에는 학생들한테 학교에 계시는 국어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학생들이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공연이 뭐가 있을까? 이걸 같이 추천을 할까? 해서 생각한 게 뮤지컬 빨래거든요. 뮤지컬 빨래가 한국예술종합학교 2003년도 졸업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2005년에 상업적으로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롱런이 됐으면 스토리는 말해 뭐해. 뮤지컬 넘버 말해 뭐해. 네, 뮤지컬 뭐 어워드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저는 뮤지컬 빨래가 소극장용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대형 뮤지컬부터 먼저 보게 되면 배우와 관객과의 거리가 많이 멀어요. 그리고 굉장히 대형 뮤지컬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뭔가 몽환적이고 너무나도 뭔가 낭만주의적인 시선이 너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저건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의 인터뷰에서 뮤지컬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야.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해. 이걸 혹시라도 느낄까봐 뮤지컬 빨래는 친숙한 이야기거든요. 일상 사람들의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아줌마, 할머니, 누나 또는 동생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친숙함을 느낄 수 있고 가사도 쉽고 거기에 재미까지 더해져서 처음에 보는 뮤지컬로 이만한 게 없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뮤지컬 빨래를 생각했거든요. 이유는 저도 이제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을 좋아해요. 대극장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리도 멀어서 어떤 살아있는 그 배우들의 숨소리 어떤 것들을 잘 느끼기가 어려운데 소극장은 객석과 무대의 거리도 가깝고 조금 더 현장성 있는 생동감 있는 연기를 느낄 수 있어서 소극장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소극장 뮤지컬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빨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도 되게 휴머니즘적인 따뜻한 인간의 세계, 소시민의 삶을 담고 있고 학생들한테 추천하기 좋은 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뮤지컬에 국한하면은 빨래이긴 한데요. 국립극단에서 하는 청소년극도 되게 좋거든요. 뮤지컬 아니어도. 제가 청소년극을 되게 즐겨 보는데 그거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청소년의 세계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도 보면은 혼자서 고민하고 사유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저는 학생들한테 국립극단 청소년 작품도 많이 추천해요. 임양 선생님이 교시마다 다 다르면은 사실 팀 티칭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리드를 하고 선생님께서 그냥 관찰 혹은 너무 엇나가지 않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팀 티칭이 되려면 팀으로 뭔가 회의를 하는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협종 수업을 통해서 바라는 것보다는 협종 수업을 통해서 제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 강사로서 저는 이제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저희가 바뀌어요. 학생들이 한 학기마다 만나는 학생들이.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전에 활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나를 통해서 뮤지컬이라는 예술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첫 인상이 이미지가 형성이 될 거고 또 나를 위해 마지막 마무리 단계까지 갔을 때 그게 긍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느냐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갖게 하느냐 나 되게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네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네 그래야 예술 교육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수백 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나중에 저희가 다른 예술 수업을 경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연결고리를 조금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잘 연결시켜주고 싶은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요. 저희가 예술 경험을 할 때 뭐 한두 번 경험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뭐 학습 경험이라든지 뭐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아름답고 바람직한 어떤 예술적인 삶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떠한 예술들을 좋아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잘 긍정적인 이미지로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르쳐요. 네. 공교육으로의 예술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예술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교육의 현장은 학생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앉아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문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인터넷으로 하나의 기사를 보면은 알고리즘이 저의 취향을 읽어서 그것과 비슷한 뉴스만 계속 추천을 해주고 기사만 추천을 해주는데 종이 신문을 보면 제가 원하는 기사를 보다가도 눈이 가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교육에서의 교육도 이런저런 수업을 하다가 원치 않지만 한번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재밌네? 생각보다 눈길이 가네? 하면서 좀 몰입하는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 그리고 그 몰입하고 시선을 받고 함께 준비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생각났을 때 그래도 재밌었다, 뿌듯하다, 뭔가 해냈다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끔 해주고 싶어서 공교육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휘경여자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연을 준비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서로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번에 대본을 작성까지 다 했어요. 열심히 학력고사다 중간고사다 지금 시험이 다 몰아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제 수업 시간에 대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너무나도 존중해 주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태도에 나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뢰해 주면서 이 학습 활동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공연 잘 한번 올려보자. 네, 재밌을 거야. 네. 서초중학교의 특이한 점은 그 담당 선생님께서 선생님 공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공연이 잘 만들어지면 좋지만 공연을 만드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이미 인식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동안의 활동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한 경우가 좀 더 많았었거든요. 공연만을 위해 막 달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공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 공연을 만드는 데는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어. 즉흥극을 한번 해볼까? 무언극을 한번 해볼까? 그런 식의 다양한 경험들을 쌓게 해줘서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 서초중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 남녀공학이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이 엄청 적극적이에요. 특이하게. 그런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행해주는 남학생들한테 너무 고맙고 여학생들은 조용하게 남자 학생들을 케어하더라고요. 약간
두루두루 살피는 우리 여자 친구들의 그런 역할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사실 저희는 아직 대본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 저는 이번에 제 나름대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대본이 없는 극을 좀 지향을 하고 있어서 간단한 어떤 캐릭터와 목적만 정해주고 즉흥극의 형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공동체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은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족한 점을 서로가 보완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작은 실수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실수한다. 그러니까 서로 챙겨가면서 도와가면서 만들어보자 라고 저의 진심을 전달했는데 잘 와닿았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친구들 지금 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하는 것 그대로 흥미 잃지 않고 끝까지 하면은 모두 좋은, 재미있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뿌듯하고 빛나는 추억이었다라고 남을 만한 경험을 쌓게 될 테니까 지금처럼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